지난 캐나다 산불은 석 달 이상 탔다고 하고 동시다발 불이 번졌고 이전에도 많은 산불이 났습니다. 그럴 때면 전염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과 여러 나라 산불에서 발견되는 기이한 현상은 나무는 멀쩡하고 철제 건물과 여러 집들이 전소되었고 자동차 알루미늄 힐이 녹았습니다. 보통 산소 절단기로 일반 고철은 열을 받아서 녹는 점이 있지만 화재로는 녹지는 않습니다. 알루미늄 또한 산소 절단으로 두꺼운 알루미늄을 녹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알루미늄마다 재질이 다릅니다. 일반 산업에 쓰는 산소 절단은 내부 온도가 3000도이고 외부 온도가 1500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산불이나 화재에서 매우 뜨거운 고온이 안 되면 알루미늄이 녹지 않습니다. 이번 텍사스 자동차에 알루미늄 힐이 녹았습니다. 기이한 현상입니다. 3월 2일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 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크게 확산하면서 대표적인 해안 도시 등이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한 달 전 남미와 멕시코 수백만 명 불법 이민자 문제로 연방정부와 텍사스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 저널들은 미국의 주에서 독립할 수도 있다는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일주일 전 텍사스 대형 화재로 인해서 서울 면적의 7배 이상 탔습니다. 어느 정도 불탔는지 정확하지 않으며 불의 원인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주정부와 텍사스 간 갈등이 번지자 이번에 텍사스에 불을 질러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쪽 음모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DW 지향성 에너지 무기 음모론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 또한 연방정부와 텍사스주 간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논쟁의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럽과 이스라엘, 미국이 DW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며 더욱 효과적인 DW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여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리가 산업에서 록펠러와 서방 카발이 산업 규격을 채택할 때 40피르츠 이상을 주파수를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40피르츠 미만이 매우 잠재된 기술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피닉스 저널에서 공개되었듯 이미 러시아는 1980년대에 ELF 극초장파 초저주파 8-20Hz 무기를 개발해서 기상, 지진, 공중에 떠있는 비행체를 태워버리는 홀로그래픽 기술들 다량의 신기술들을 이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사건들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던 미군 정찰기가 격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도에서 뜬 미군 군용기가 타깃이 되어서 불탔습니다. 비치명적인 아바나 증후군도 이와 같은 전파무기입니다. 미군이 땅의 거대한 구리를 여러 지역에 매설해서 ELF 지상파동 증폭장치를 통해서 잠수함 항법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와 많은 기술들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서 자주 초소형 미확인 드론들이 발견됩니다. 보통 1M 미만 1M 이상 작은 무인 드론으로 마하 4마하 6으로 날아다니는 미확인 비행물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들이 많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코리굿이 말한 3D 4D로 보이는 신종 레이더 기술이 있는데 상공에 날아가면서 상공 지상 땅 밑까지 3차원으로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미확인 드론 물체는 반중력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신종 레이더 기술을 통해서 땅속의 광물이나 제3국의 지하기지 탐지를 위해서 전 세계 수백만 대에서 수천만 대를 날려보내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외계인들은 이러한 기술을 쓰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외계인들은 더욱 선진적인 기술들을 씁니다. 분명 최근 몇 년간 발견되는 미확인 비행물체는 미국 정부와 강대국이 개발한 반중력 드론으로 보입니다. 지금 러우전에 우크라이나가 쓰는 저렴한 100만 대 만들겠다고 하고 폭탄을 달아서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달리 재래식 기술입니다. 그리고 ELF 무기는 과거에 니콜라 테슬라가 언급하는 죽음의 무기 이야기와 매우 90% 가깝습니다. 뭐냐면 이 죽음의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논의했는데 불발되어서 유럽 국가 또는 제3국가 개발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죽음의 무기 특징이 수 KM 지상 탱크 상공 항공기 모듈이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음모론에서 말하는 HAARF 하프 무기 기후변화 군사 무기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유사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ELF 초저주파 무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증폭하는 기술이 있는데 전압으로 따지면 수십억 와트 초고전압 에너지를 증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2023년 이슈가 되었던 한국 포함 전 세계 나라가 상온 핵융합 발전 기술 개발에 연구 중입니다. 미국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핵융합 발전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개발한 ELF 무기가 바로 상온 핵융합 메커니즘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만 해도 러시아가 이 기술에서 선진적이었고 미국은 후발주자로서 이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화력 면에서 러시아로부터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매우 강력한 ELF 무기를 개발했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에너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산업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나 군사용으로 개발된 레이저와는 차원이 다른 무기 체계입니다. ELF 극초장파 초저주파 무기는 원소의 공명 진동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러시아 반중력 전투선에 탑재한 빈무기구 물체 타깃 대상이 핵분열을 하듯 강력한 화력을 만듭니다. 우주폭로 코리굿이 말하는 외계 신소재 기술을 미국이 개발하고 있다는데 500만 도를 견디는 합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플라스마포는 대략 1억 도가 넘겠지요. 이번 텍사스 화재 지역은 거의 평지 초목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대형 산불처럼 번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텍사스주 보고보고 동쪽에 현재 그을린 부지가 있는 가축 목장주와 대화에서 창문 너머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섬광이 하늘에서 지상에 발사되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뜨질 못할 정도의 강렬한 에너지가 떨어져서 1초 만에 소 50마리가 잿더미가 되었고 합니다. 또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로버츠 씨의 사유지에서 발견된 사암은 순간적으로 과열되어 규암으로 변했으며 이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형이었습니다. 1초 만에 소가 잿더미가 되려면 온도가 일반적인 몇만 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력으로 보면 몇만 와트에 달할 것입니다. 이 섬광이 떨어지기 전 대기가 강풍이 부는 것처럼 생성되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초고압으로 뜨거운 빈무기가 대기를 순간적으로 데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이 달 기지에 빈무기를 설치해서 운용했었다는데 3차 대전 때 핵무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바 핵 위기 때 조용하게 모사드군과 델타포스가 핵기지 러시아 병사들을 제거하고 대대적으로 헬기로 시신을 운반했고 핵을 추출합니다. 이때 러시아가 감지를 하고 코스모스페어 빈무기를 쓰려다가 핵분열로 핵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보복으로 미국의 달 기지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러시아와 미국 간 제3차 대전이 번진다면 월등하게 러시아가 단 한 발의 핵미사일로 러시아 지역에 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다지 서방과 적대적으로 싸우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21세기 들어서서 미국이 지하기지에서 개발한 선진 무기들이 많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신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쯤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신무기를 이용해도 될 것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화이트 핵, 텍사스 펜앤들에서 DW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증거 발견. 마이클 백스터. 2024년 3월 6일. 텍사스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화이트 햇은 이제 지향성 에너지 무기 DW가 맹렬한 지옥불을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질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30%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 말에 화재가 시작된 지 3일 후 화이트 햇은 딥스테이트의 배반의 징후를 찾기 위해 여러 진상조사팀을 텍사스 펜앤들 텍사스 펜앤덜로 보냈습니다. 소방관 지부의 군 명칭인 미 육군 12 마이크 12 마이너스 마이크스와 우호적인 민간 방화 조사관 300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이들의 임무에는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레이저로 인한 화재에 숨길 수 없는 징후를 찾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3월 1일 8개 팀 중 하나인 알파 태스크포스는 4개의 활성 화재 중 가장 큰 화재인 스모크하우스 크릭 파이어 SMOKEHOUSE 크리크 파이어라고 불리는 텍사스 주 보거보거 동쪽에 현재 그을린 부지가 있는 가축 목장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화이트 핵 그리고 그들은 리얼 로 뉴스릴그라 누주에도의 정보 보복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원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로버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로버츠 씨는 자신이 가축대를 돌보는 일을 막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가 말하기를 거의 토네이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눈부신 프리즘의 빗줄기가 그의 가축대가 풀을 뜯고 있던 목초지의 정중앙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고 태스크포스에 말했습니다. 로버츠 씨는 빛 기둥이 들판에 불을 붙이고 소 50마리를 기화 베이퍼라이즈드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RRN이 검토한 화이트 햇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로버츠 씨는 지역 신문인 보거 뉴스-헤럴드 보거 누즈-헤럴드에 이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응답자는 그를 괴짜라고 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온라인 신문에서도 비슷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러벅러벅의 폭스 뉴스 FOX 누즈 계열사인 폭스 34의 FOX 3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심사 담당자는 그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당신이 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씨 집의 잿빛 잔해와 그 주변에 그을린 땅을 조사하는 것 외에도 태스크포스는 토양과 암석 샘플을 수집하여 삼축 테스트를 위해 미 육군 공병대 지질학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로버츠 씨의 사유지에서 발견된 사암은 순간적으로 과열되어 규암으로 변했으며 이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형이었습니다. 사암은 일반적으로 조산대 내의 지각 압축과 관련된 가열 및 압력을 통해 규암으로 변환됩니다. 오직 비자연적인 합성 무기만이 자연이 달성하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일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추측했습니다. 다른 증거에는 기화된 솥뼈의 재가 포함되었습니다. 화장에는 화씨 1800 도섭씨 980도를 초과하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텍사스에서 본 가장 뜨거운 온도는 1500 도섭씨 815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 시간 정도 지나면 뼈가 탈 정도로 뜨거워지겠지만 로버츠 씨의 손은 순식간에 먼지로 변했습니다. 먼지가 쌓였습니다. 우리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화이트 햇이 빛의 폭발과 동시에 토네이도 소리를 내는 공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EW가 대기를 과열시켜 압력파를 내보내는 마이크로버스트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징후는 DEW를 가리키며 아마도 여러 충격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